각계각층에 침투해서 반 대한민국, 반 자본주의, 반 미국, 친북한 지하당을 혁명의 사령탑이고 가짜 뉴스를 양성해서 국내 이 종북 좌익하고 북한하고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러한 조국을 맞이했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나라로, 또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폄하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세력이 북한 김정은 공산 집단하고, 바로 이를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적인 국내 종북 좌익 세력입니다. 1920년대 발현된 이 좌익들이 긴 역사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도대체 국내 이 종북 좌익하고 북한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되냐?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북한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제가 아주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간첩 사건, 왕재산 간첩 사건을 한번 들어보죠. 2011년도에 국가정보원하고 정부에서는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조직원이 200여 명이 넘고 북한에 보고한 것만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왕재산 2인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김정일이가 사했었는데 김정일이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북한식으로 이 남조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핵심 비서가 자기 똘만인데, 북한 간첩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9월 10월 되면은 이 국정감사 받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도 경찰청이나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자료 달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비밀 자료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줬죠. 다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 왕전 사건 때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보고문을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마다 충성 맹세문을 보냅니다. 충성 맹세문을 보내요. 좀 그 충성 맹세문을 읽어보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전화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 한 번 나눈 놈들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뭐라고 생일 때마다 그냥 그런 미사옥 찬양곡을 써 용기어청 가는 소리 가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자, 이 왕재산 애들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때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이 돼서 3명이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지난 정부 때. 그래가지고 민주화운동한 희생자들 갖다 보상해준다고 그래서 민주화운동 같은 걸 주고 그들한테 보상금을 줬어요. 부산 동호대 때 이 경찰관 불태 죽인 놈들도 민주화운동가야. 무려 21억 원을 타갔습니다. 보상금으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간첩들한테 용돈 주고 민주화운동가 주고, 북한은 노래운동 주고, 이러한 불행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정부 핵심부에 있던 인사가 이제는 지금 현 국면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가 돼서 활동 중이죠. 제가 이 선거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왕재산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북한하고 국내 종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한은 국내 종북에 열을 올리는지. 이건 일찍이 김일성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남한 혁명은 1차적으로 남한 인민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인민들의 혁명적 역량을 키워주고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이게 북한에서 직접 난파된 간첩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리 내부에서 포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형식은 그들로 하여금 남한 혁명을 하게 해주라 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당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내년의 조중론에 의하면은 이 내년은 이 지하당을 어떻게 보냐, 지하당을 혁명의 사령탑이고 참모부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 종북 세력들이 직접 북한과 연결돼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 딱 네 가지입니다. 반대한민국, 그들이 지금 외치는 구호 유인물 사이버상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반대한민국 구호가. 두 번째 반자본주의, 세 번째 반미국, 네 번째 친북한. 이러한 내용이 국내 종북들이 외치는 구호에 그들이 발행하는 유인물에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끼리 구국전선, 백둔의 메아리 등등해서 무려 160개 정도의 그 북한이 직영하나 또는 북한이 대리 운영케 하는 종북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전을 벌이고 그 북한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1000여 개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대미분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결정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다 보는데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세미나 때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 정치 공격이라는 그런 주제의 세미나를 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선판에 개입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그때 이제 제가 공개를 했는데 이 가짜 뉴스가 왜 무섭냐면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서 흑색전전을 하게 되면은 그 SNS상에서 나도는 이 흑색전전이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해명할 기회도 없이 대선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대선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대량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낱낱하게 기다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명할 시간이 짧고 해명할 기회를 놓친 채 대선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이런 후보를 잘 고르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잡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철학이, 사상이 있어야 돼요. 뭐 새마을 운동을 하든 건국 운동을 하든 사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자금이. 그러니까 사상이 있고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어야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종북운동, 좌익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주체사상. 그리고 저쪽 애들은 막스레닌주의죠. 조직도 있어요.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을 차단하는 건데 바로 순공, 통일, 두익 사상이라는 게 바로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그들의 사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순공, 통일, 두익 사상 포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사상운동을 벌여서 더 이상 주체사상이나 막스레닌주의 우리 젊은이들이 현역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국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이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포기한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 기적이라고. 기적. 왜?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서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 기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급속한 발전한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북한을 추구하는 종북 세력이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이걸 허물뜨리려고 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북한 김정은 똘마니하고 김정은하고 김정은 똘마니인 종북 세력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했던 동력이 뭐냐?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튼튼한 안보, 그 다음에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 내셔널 윌, 그리고 열심히 적은 월급에도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준 이 근로자들, 산업화 세력들, 또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의 국가 경제 발전 계획, 이러한 것들, 높은 또 교육열,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10위권의 선진 강국으로 드높이기 위해서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욱 승공, 통일, 두익사상을 발전시켜서 선진 강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